학교교실의 현장 연구 방법 입문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분량으로는 면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면담의 그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그 면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면담, 즉 인터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인터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인터와 뷰라는 그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터는 뭐 상호 간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런 접도로 많이 쓰죠. 그리고 뷰는 물론 그 관점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우리가 그 흔히들 생각하듯이 뭐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 원뜻은 두 명의 화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여기 그 간단하게 그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An interchange of views between two persons conversing about a theme of mutual interest. 그러니까 상호 그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견해를 주고받는 것. 그게 그 인터뷰의 원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현장에서 인터뷰를 얘기하는 것과 뭐 가령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가 하는 인터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방송사에서 나와서 뭐 길거리에 일반인들을 인터뷰를 한다 했을 때는 아주 그 구체적이고 정해진 질문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형식이죠. 따라서 그 기자는 그 인터뷰하는 대상이 뭐 어떠한 감정 상태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데 대한 관심사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그 대본에 따른 그러한 질문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답을 해주느냐가 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그 뭐 일방 통행식의 질의응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반면에 그 연구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면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터뷰, 그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질적 연구에서 하는 면담, 또 뭐 현장 연구에서 흔히들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심층 면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학기 초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현장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뭐 기둥으로 볼 수 있는 것, 핵심 사안은 심층 면담과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히 문화기술지 연구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필수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 면담이 아닌 심층 면담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임스 스프래들리라는 질적 연구 방법의 대가 한 분을 소개를 하고요. 그분이 면담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979년에 이분의 그 저서에서 면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그 입장에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면담이란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점에서의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경험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당신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어요. 당신이 설명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게 서술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나는 당신을 내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뽑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입장이 되어보고 당신의 그 경험을 되살려보고 또 당신이 느꼈던 그런 감정의 굴곡들을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단순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담을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터뷰, 즉 면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뭐 철학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소크라테스적 인터뷰와 로저스적 인터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근데 칼 로저스는 생소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교육 심리학이라든지 그 상담 쪽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로저스 이분은 뭐 심리학자이면서 또 상담 심리계에서 뭐 이분의 그 공적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굉장히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그 상담 심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인 면담과 로저스적 면담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구분 방식은 소크라테스적은 뭐 지적인 그러한 면담, 로저스적이다 할 때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것. 그래서 뭐 intellectual interviewing, emotional interviewing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이해 방식은 면담을 지적인 탐구 행위라고 보고 그 어떻게 지식을 그 효율적으로 잘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큰 그림을 잘 논리적으로 구성해 나가는가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은 로저스적인 그 접근 방식은 인터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 대 인간의 교감을 전제를 해야지
온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적인 인터뷰에서는 칼 포퍼라고 학기 초에 배우셨죠. 그 논리 실증주의 강의를 할 때 포퍼가 나왔는데, 이분은 그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접근법을 The Art of Intellectual Intuition, 그 지적 직관의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어떤 지적 논리 체계 안에 담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의 완전한 지식의 보고로 만드는가, 하나의 그 논리적인 그 행위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로저스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person-centered approach, 이미 언급했듯이 인본주의적인 방식 또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면담에서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합니다. 그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방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가, 그 내면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 지향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소크라테스적인 면담에서는 면담의 그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어떤 구성으로 그 중심 주제와 관련해서 점점 깊게 알아가는가. 그래서 그러한 질문의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적인 접근에서는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완성된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씩 정보를 보태어서 그 안에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완전한 상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퀄리티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가지치,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지엽적인 정보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또 정보 간의 그러한 통합,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합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의 논리적인 구성,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거리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그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로저스적인 접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인간 간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보의 형태로 얻어가는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떠한 철학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 지금의 감정 상태는 어떠하고, 또 대답하는 내용에 대한 감정은 또 어떠한가. 쉽게 말해서 면담 대상자와의 관계를 인간적인 협력 관계로 보고
면담을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정보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보가 나오게 되는 그 맥락, 그리고 또 제보자의 상태, 이건 뭐 감정적인 상태를 주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데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 그 자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답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그 동기라든지 생각들, 그 대상자의 관점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담을 진행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그 면담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형식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든지 비유라든지 뭐 이게 비꼬을 수도 있고요. 또 풍자적인 그런 면이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꺼리는 방어적인 기제를 발동한다든지 침묵을 보인다든지 그러한 그 세세한 것까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뭐 이러한 그 로저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 대상이 단순히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황적 맥락까지도 전달해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상태로서의 면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어는 어떤 사람인가? 즉 면담을 하는 면담자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는 뭐 그 두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자로서의 면담자 또는 광부로서의 면담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행자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뭐 저도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닌 편입니다만,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네, 여름 여행 계획들 세운 학생이 아마 드물 거예요. 이번에는. 네, 여행자의 비유로 그 면담자를 설명을 하자면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어떤 지역이라든지 풍광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지나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한 군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뭐 한 달씩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또는 뭐 1년 살아보기 그래서 뭐 어떤 나라 가서 살기도 하는데요. 뭐 대부분의 경우 여행자 그러면은 짧은 기간 안에 특정 장소를 방문을 하고 또 그곳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색다름을 즐기고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를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어떤 여행자의 모습에서 그 어떤 깊게 파고든다기보다는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의 그런 뭐 여행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면담자의 입장에서 인터뷰어의 비유를 들자면은 이러한 인터뷰어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것을 파고든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살피면서 보이는 것, 본인이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 그 뭐랄까 어떤 감정이입이라든지 관점 대입을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이렇게 두루두루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어떤 교감을 깊게 하고 또 그런 친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또 아주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한 관심사 그러한 데 주목을 하면서 넓게 여러 군데에 걸쳐서 면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반면에 광부의 비유를 들자면은 면담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심층 면담에서의 심층적인 부분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본인이 그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기록을 한다면은 광부의 비유는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그 대상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20분, 30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얻어가는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내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얻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한 그 목적하는 그러한 광물들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다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제 찾아내려는 그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그 면담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면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담의 그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와 두 번째 한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3번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적, 비공식적 면담은 official, unofficial 인터뷰죠. 공식적 면담은 우리가 그 면담 신청을 하고 약속을 잡고 또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어떠한 범위에서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그 약속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반면 비공식적인 면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면담이죠. 그래서 주로 장기적인 그러한 연구 상황에서 예컨대 문화기술지 연구를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는 가운데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예정된 그런 면담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면담 형식이 되겠고요. 때로는 그 면담을 하는 분들이 미리 그 질문지를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당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불편한 내용의 질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스크리닝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럴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답변할 것들을 각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이라는 것은 그 내가 질문할 거리를 미리 알려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그 주제 내용과 관련해서 대체적인 그런 그 어떠한 면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약속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인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 면담, 비구조화 또는 비형식적 면담이 있는데요. 구조화된 면담, 즉 structured interview는 질문의 그 양식을 미리 정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술 형태의 설문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그 미리 준비한 그러한 질문들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묻고 답을 듣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크게 그 질문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심층적인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파고들고 또 뭐랄까 이렇게 변형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그 질문지 자체에 충실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면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은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면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런 질적 연구의 철학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형태의 설문지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구조화고는 살짝 뛰어넘고요. 비구조화 또는 비형식적 면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그 질문이 오픈 엔디드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질문을 주로 하고요. 연구자에게 그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되는 형식이죠. 연구자는 아주 탐색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일반적인 대화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형식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그 질문거리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응용을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비구조화 또는 비형식적 면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구조화 면담은 일종의 그 구조화와 비구조화 면담의 혼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 정도 구조화된 면담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그 질문지는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질문지를 들고 가서 면담을 진행하되 비형식적이고 또 즉흥적인 질문들을 적절하게 혼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면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주요 제보자 면담부터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